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8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뜨거움이 정말 하반기를 완전 주도할 기세로 뜨거움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급락 장세 속에서 모든 종목이 다 이제 급락을 했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는 다 회복 내지는 떨어지기 직전 가격을 아예 돌파를 해버렸어요. 게다가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 예상보다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바이오의 어떤 장세가 열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아니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5년 만에 실적이 폭발하는 사이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합병 자체도 좀 뭐랄까 늦춰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차이가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론의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는 어떤 시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주가 상승 측면에서 셀트론이 또 바이오 업종을 주도하고 압도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면서 셀트론 실적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실적 발표 자료예요. 네, 실적 발표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월등히 좋았을까? 일단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분기 단위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8,74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20억. 영업이익은 이제 적게 나오는 게 예상됐고, 영업이익도 이제 작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네, 평상시였으면 이익단으로도 이제 저 정도 증가했을 텐데, 상반기까지는 이익은 안 나올 걸로 당연하고, 어쨌든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18% 성장했어요. 매출이. 일단 매출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서 또 이제 바이오 제품 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케미컬이나 다른 어떤 용역 또 이제 키트 이런 쪽이 아니라 결국 이제 바이오 이제 시밀러 이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과 또 후속 바이오 시밀러 제품 매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램시마 SC, 진펜트라 이쪽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마진율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부분들, 합병 영향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다. 기존 헬스케어의 보유 재고가 소진되면서 매출 원가율 소폭 개선됐다. 이게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요, 예상보다 잘 나온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재고가 우리가 좀 단가 높게 책정된 그 재고가 빨리 소진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적 개선의 속도가 더 예상보다 빨라지겠죠. 그게 지금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이유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3.5조 원을 유지한다. 기존 보유 재고 소진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 매출 원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25년 하반기, 기존 재고가 다 소진되니까 신규 재고, 제조 원가가 낮은 신규 재고 비중이 100%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완전한 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벗어나는 거는 2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6년의 실적을 아마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이렇게 좀 반영하려고 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인 셀트론의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내년 말 20% 중반까지 원가율이 개선된다. 그래서 판관비는 연평균 매출의 30% 수준 전망되고, 합병으로 인한 무형자산 중 판권은 일단 이게 합치니까 판권에 대한 자산
그 인식한 게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판권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팔면서 그 판권에 대한 무형 자산으로 이제 인식되던 자산을 상각을 해야겠죠. 예. 자녀 상각 대상은 고객 관계는 분기 상각비 70억 원 수준으로 미미해진다. 그래서 상반기 분기단이 600억씩 상각하면서 이익단으로 크게 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거죠. 이제 뭐 분기 70억씩 까는 거는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까지가 합병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바이오 제품이 지금 55%나 전년 대비 증가했고 기존 제품이 47% 증가했는데 후속 제품이 77%나 증가했어요. 후속 제품이 뭐냐? 나중에 만든 것들이요. 램시마 SC,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램시마 SC가 이제 퍼포먼스가 뭐 가장 좋았겠죠. 지금 유럽에서 뭐 잘 팔리는 거고 마진도 많이 남고. 그래서 후속 제품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또 케미컬도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예. 셀트론 제약의 케미컬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케미컬 분야의 성장을 견인을 해줬다. 전 분기 대비 이제 17% 증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이었고 제품별 매출을 보니까요. 여기서 램시마, 진펜트라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뭐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데 뭐 매출에 영향은 없는 수준 정도인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플라이마 이제 매출이 좀 찍혔고 베그젤마도 진펜트라 뭐 20억 나왔다는 거죠. 22억.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 800억. 그래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 제품들 후속 제품들이 세게 이제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램시마 IV, SC, 유플라마, 베그젤마 4개 제품 모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밀러를 그 만드는 기업이 뭐 65개사?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일단 뭐 조 단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4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과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승자의 어떤 과점 독식,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결국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이게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좀 우려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위 기업들이 경쟁이 심하게 됐지 상위 기업은 결국 이제 과점돼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계속 다운된다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계속 들여야 되고 결국에는 신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지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램시마 IV 분기 매출 3천억 중반까지 성장했고 램시마 SC 1천억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 유플라이마하고 베그젤마도요. 유럽의 주요국 입찰 수주 이후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는 이제 미국 매출이 이제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제품의 성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계속 확대되면서 2분기에 30% 정도 후속 제품들의 비중이 됐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직판 효과가 지금 직판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마진 아주 좋고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인플렉트라 판매 호조에 후속 제품 매출 증가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우리가 실제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정책은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이 우호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입지를 다 좋은 10년의 입지를 다 좋은 셀트론 같은 기업은 그 수혜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퓨어한 어떤 업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화이트라든지 암젠 뭐 이런 기업들은 뭐 다른 거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업 자체 퓨어한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사실 다른 시밀러 하는 업체들을 보다는 높게 쳐줄 수 있어요. 순수 퓨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조금 더 스페셜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입금은 좀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차입금은 좀 늘기 이제 시작했고, 램시마 인플렉트라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EU5,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이런 국가죠. 이런 이제 주요 이제 5개 큰 국가 중심으로 견조한 점유율, 이제 독일까지 점유율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 바이오시밀러 대비 2배 이상 점유율로 리딩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고, 램시마 SC 역시나 이제 출시 이후 인플릭시맵 처방 환자 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EU5에서 램시마 IV SC 이제 같이 이제 그 맞는 사람들 점유율이 75%를 달성을 했다. EU5 유럽 국가로 출시 지역 확대하면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와우, 뭐 영국은 뭐 높점이네 그냥 87%. 그래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이제 빠졌구나. 이렇게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럽은 직판 안정화되면서 주요 입찰 성공 후 점유율이 재상승하고 있다. 일본 쪽에서는 뭐 허주마 압도적이죠. 뭐 유럽도 이제 허주마 점유율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트루시마 이제 미국 30%, 뭐 유럽은 이제 다시 또 증가하는 흐름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셀트론이 뭔가 좀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쌓은 거죠. 이제 영업적인 인력 자체도 직판 두고 자체 두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들을 또 이제 취하는. 한 번 까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어렵지, 한 번 깔아놓으면 뭐 진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직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유럽의 이제 유플라이마 및 경쟁사 제품 점유율 추이에서 유플라이마의 이제 매출이 지금 보니까 가장 거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플라이마의 글로벌 매출 추이가 지금 굉장히 세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연간 매출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보험 시장 이제 50% 커버리지 확보하면서, 이게 이제 PBM사 이제 등재되고 하면서 매출이 이제 점차 세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그젤마도 지금 유럽에서 뭐 매출이 유럽 주요 국가 입찰 수주 증가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24년 2개 분기 만에 작년 연간 매출의 1.5배, 작년 연간에는 베그젤마가 494억이었는데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746억. 그래서 뭔가 지금 뭔가 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영업 인력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진펜트라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 그 PBM 등록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지금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비행기 띄우는 거 이제 마지막 퍼즐 남겨두고 지금 3대 PBM 추가 등재 계약하면서 런칭 5개월 만에 미국 전체 보험시장의 75% 커버리지를 확보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뭐 중소형들까지 또 이제 등재 완료시키면서 지속적인 어떤 확대를 하고 있고, 보험사 환급이 개시되면서 6월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되면서 아까 보셨듯이 22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3천억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3천억, 많으면 4천억. 내년도는 뭐 진펜드라 1조 원에 대한 매출 전망, 그렇게 좀 지금 잡고 있고, 주식 뭐 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따르고 가고 있다. 지금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은 뭐 꾸준히 이제 뭐 실적 발표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유럽 승인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출시를 앞두게 되고요. 그리고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3상 IND 신청했고,
천식 쪽 예, 허가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키트루다죠. 예, 키트루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좀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삼상 신청했다는 내용. 일단 적응증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예,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고,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눈이라든지 뭐 천식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미공개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하면 안 돼요. 예, 공개하면 안 돼요. 경쟁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1개 포트폴리오 확보 계획이 순항 중이고, 25년 이후 파이프라인도 임상 허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기승인 적응증 40개에서 추가 확대하면서 매출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요거를 IND 신청하면서 삼상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기대한다. 6조 원의 시장 코센틱스 삼상 IND 신청을 하면서 요것도 기대를 하는 포인트고요. 어쨌든 그 진벤트라는 지금 그 장질환 쪽으로 이제 적응증 받아가지고 이제 됐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적응증을 확장시키면서 IND 삼상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39조 원 규모의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어떤 타겟 시장 확대, 또 경쟁력 강화, 이제 한계 매출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이쪽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르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승인 권고고, 그 다음 지금 출격하는 시밀러 중에서 이제 제품 중에서 가장 거대한 제품이 이제 출격을 앞두게 됩니다. 이제 많은 제품들이 또 경쟁 대상이긴 하지만, 또 셀트론의 어떤 그 뭐랄까 저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점유율을 또 차지해 나갈 겁니다. 23년 9월 또 24년 7월 미국과 유럽 각각 특허가 만료됐고, 특허 합의 완료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및 미국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두 그룹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셀트론은 자가면역 쪽에서도 TNF 알파 제품군은 꽉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터루킨의 이제 억제제까지 확보하면서 결국은 여기 스텔라가 이제 인터루킨 쪽이거든요. 약간 좀 타겟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강력하게 구축하고 번들링 협상력을 강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같이 뭐 끼어 팔기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협상력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이건 뭐 30% 할인해주고 뭐 이런 이겠죠? 바이오시밀러 지금 시장 경쟁 환경 뭐 많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담아낸 것 같아요. 과거 다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었으나 결국 포트폴리오 상업화 능력 등 핵심 경쟁력을 갖춘 소수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보시듯이 지금 이제 65개사 65개사가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했는데, 글로벌 임상 진행을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상업화를 대부분 못해요. 이거 해봤자 안 팔릴 게 뻔해 보이면 사실상 이제 론칭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론칭하기 시작하면 또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뭐 한 300억 투입했는데 마케팅으로 300억 고사하고 진짜 이거 10억도 못 팔 판이면 그냥 드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한 기업은 65개사 중에서 15개사, 65개 제약사 중 바이오시밀러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4개사. 뭐 셀트론,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뭐 암젠, 뭐 이런 기업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경쟁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도스가 되겠죠. 셀트리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번들링과 공급 안정성, 판매망 확보에 성공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신생 바이오텍들의 시장 진입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경쟁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소수 기업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결국은 세이트론의 경쟁 대상은 소수 그룹이고,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은 이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팔리지도 않는 것들 지금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몇 개 업체가 5개 업체 정도가 그냥 먹는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끄떡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 측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 실적 발표에 있었고, 오늘 주가 흐름도 장중에 12% 상승했다가 종가 기준 8% 상승했는데, 수급을 보면 기관이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도 그렇지만 36만 주 해서 엄청나게 쓸어 담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오늘은 7.5%, 외국인 기관은 팔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 대형 바이오사들 중에서 신고가 위치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흐름 자체는 바이오 업종이 간다고 생각하면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도 검증돼 있고 더 늘어나는 거 예상이 가시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춰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가는 거죠. 셀트리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손잡고 가는 개념은 더 강력해지는 업종의 파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거고요. 또 유망바이오들 보시면 리가캠바이오 하락폭 다 돌렸죠. 에이빌바이오 하락폭을 다 돌렸습니다. 유한양행 하락폭을 돌리고 있죠. ABL바이오 하락폭을 돌렸죠. 한올바이오파마 하락폭을 다 돌렸습니다. 클래시스 하락폭 넘어갔어요. 그렇죠. 하락폭을 아예 넘어갔습니다. 에스팜 하락폭을 넘어갔어요. 알테오젠도 상승했는데 다른 게 너무나 강했죠. 종근당 넘어갔어요. 동아ST 복구했어요. 큐로셀 다 복구했어요. 그렇죠? 한미약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바이오 쪽에 퍼포먼스 흐름 자체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오늘 업종 지수를 보더라도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4.8% 상승,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가 5% 상승, 반도체가 2% 상승했고요. 2차전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2.5% 빠졌어요. 전체 2차전지 업종이. IT 소프트웨어 1.4% 상승, 게임은 0.2% 상승, 자동차는 빠졌어요. 금융은 2.9% 상승. 그러니까 바이오가 완전 끌어올린 거죠. 바이오가 압도하는 흐름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이제 낙폭을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 권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는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하다가 막판에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오늘 수급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1.8% 상승, 코스닥은 2% 상승, 그리고 상승 종수 압도적으로 많았고, 해외 시장은 어제 미국 장은 1% 내외씩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승 마감들을 해줬고, 양봉 떴고, 오늘 니케이도 1% 어제 상승 그대로 이어갔고요. 홍콩, 대만도 오늘 3.8% 상승, 상해도 플러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어떤 급락은 결국 이제 좀 발작 증세였다, 발작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좀 망가뜨릴 만한 그런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준 건 아니고 이제 두려움 증폭된 부분이었죠. 전염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낸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안정화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실적 개선되는 흐름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가 조정식 기회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셀트론이 5년 만에 뭐 2019년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내면서 그냥 완전히 코로나 때도 그래서 별로 안 빠졌어요. 주가가 워낙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요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5년 만에 돌아온 실적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측면이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번 급락 장세는 엄청난 그 바이오 쪽에는 그 저가매수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세 판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 판에서 무슨 업종 무슨 종목을 세 판에 담느냐를 볼 때 바이오 종목들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가 7월 20일 날 그 여의도 강연회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또 이제 투자 대상 종목들에 대해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장 산업의 핵심 기업 포트폴리오 텐베고 후보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그 내용을 제가 영상에 담아냈어요. 못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일정상 그리고 거리상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게 여기 나눔 인사이트 공간에다가 담아냈으니까 요거를 신청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주가의 어떤 조정이 바이오 업종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깔고 우리가 조금 더 실행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막 계속 이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빨리 탑승을 하고 그 방향의 결에 맞는 종목을 포트에 넣거나 교체를 단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